서울 강남 펜트하우스. 새벽 3시. 한수진은 잠에서 깼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남편 박준혁은 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번 달만 벌써 15번째다. 한수진은 거실로 나왔다. 텅 빈 거실이 쓸쓸했다. 결혼 25년. 두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산 세월. 그런데 지금 그녀는 혼자였다. 참을 수 없었다. 한수진은 남편의 서재로 갔다.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졌다. 뭔가 있을 것 같았다. 세 번째 서랍 맨 아래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랜드 하얏트 스위트룸. 150만 원. 일주일 전 날짜.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펼쳐보니 여자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최은영, 500만 원, 5월 15일. 최은영, 300만 원, 5월 22일. 최은영,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6월 1일. 한수진의 손이 떨렸다. 최은영 누구지? 남편이 누군가에게 거액을 주고 있다. 더 뒤지니 벨벳 반지 상자가 나왔다.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은영에게 영원히 준혁. 한수진은 주저앉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청혼 반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 이제 끝인가? 새벽 5시 박준혁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한수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을 보자마자 반지 상자를 집어 던졌다. 이게 뭐예요? 박준혁은 반지 상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최은영이 누구예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박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나 은영이랑 사랑에 빠졌어. 한수진은 귀를 의심했다. 사랑?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사랑에 빠졌다고? 사랑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수진아, 미안해. 근데 나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하겠어. 숨 막혀. 숨 막혀요? 제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박준혁은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근데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은영이랑. 그 여자가 몇 살인데요? 32살. 우리 회사 비서야. 32살. 한수진보다 16살이나 어리다. 딸 지민이와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나 진심이야. 이혼하자. 한수진은 비틀거렸다. 박준혁이 일어나 방으로 가려 하자 한수진이 소리쳤다. 절대 이혼 안 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박준혁은 돌아보지도 않고 방문을 닫았다. 한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다음 날 한수진은 친정 어머니 김영희에게 전화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영희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다. 그 개자식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떡해. 엄마, 저 어떡해요? 울지 마. 당하고만 있지 말고 싸워. 탐정 고용해서 증거부터 잡아. 한수진은 어머니의 말대로 사설탐정 강민수를 고용했다. 일주일 후 강민수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왔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박준혁과 최은영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잡는 사진, 최은영의 오피스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 사모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강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은영의 과거 기록이었다. 최은영, 이 여자. 5년 전에 60대 사업가와 관계를 맺고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가 합의로 무마됐고요. 그 전에도 여러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한수진은 경악했다. 최은영이 전문적으로 부유한 기혼 남성을 노리는 여자였다. 남편도 속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박준혁 씨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한수진은 증거를 꼭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남편도 미웠지만 최은영은 더 미웠다. 더 조사해 주세요. 최은영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며칠 후 강민수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사모님, 최은영의 어머니가 최미숙이라는 분인데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네. 시어머니랑 네. 50년 전 두 분이 같은 남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모님 시아버지를요. 한수진은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50년 묵은 원한이 얽힌 복수극이었다. 한수진은 즉시 시어머니 이순자를 찾아갔다. 이순자는 대저택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최미숙이라는 분 아세요? 이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5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최은영이라는 여자의 어머니래요. 준혁이를 유혹한 그 여자요. 이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금고를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5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 그 중에 젊은 이순자, 최미숙, 그리고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이순자의 남편, 즉 박준혁의 아버지였다. 미숙이는 내 친구였어. 아주 친한. 근데 우리 둘 다 같은 남자를 좋아했지. 내 시아버지를. 한수진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시아버지가 나를 선택했어. 미숙이는 그때부터 나를 원망했어. 결혼식에도 안 왔어. 그 후로 50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 그럼 최은영이 준혁이한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야. 복수야. 최미숙이 딸을 시켜서 우리 집안을 파괴하려는 거야. 한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순자는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나도 한 달 전부터 최은영을 조사하고 있었어. 준혁이 행동이 이상해서. 서류에는 최은영의 과거, 가족관계, 전과 기록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이순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수진아, 우리 같이 싸워야 해. 최미숙과 최은영에게 복수해야 해. 한수진은 시어머니의 눈을 봤다. 75세 노인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날카롭고 강렬했다. 어떻게요? 먼저 최은영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는 거야. 인터넷에.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이순자와 한수진은 함께 작전을 짰다. 최은영의 모든 과거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맘카페, 이혼 커뮤니티, 직장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글을 올렸다. 제목 기혼 남성만 노리는 32세 전문 사기꾼 실명 공개. 내용에는 최은영의 사진, 이름, 나이, 회사명 K건설이 모두 공개됐다. 그리고 5년 전 사기 사건,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증거들이 상세히 올라갔다. 글은 30분 만에 조회수 1만을 넘었다. 1시간 후 5만. 댓글이 폭주했다. 완전 전문 사기꾼이네. K건설 다니는 분들 조심하세요. 32살에 벌써 이런 전과가. 박준혁도 당한 거네. 회사에 출근한 최은영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힐끔거렸다. 점심시간 최은영은 휴대폰으로 자신에 대한 글을 발견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과거가 폭로됐다.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오후 2시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최은영 씨,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개인 스캔들로 사직을 권고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입니까? 최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진 사퇴하시거나 징계 절차 중 선택하세요. 최은영은 굴욕감에 떨었다. 회사를 나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아무도 없었다. 박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은영아, 오빠, 인터넷 봤어요? 저 완전히 망했어요. 그게 다 사실이야?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오빠, 저 믿어줘요. 박준혁은 한참 침묵했다. 은영아, 우리 잠시 만나지 말자.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오빠, 안 돼요. 하지만 박준혁은 전화를 끊었다. 최은영은 휴대폰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한수진은 이혼 전문 변호사 김소희를 찾아갔다. 상담하던 중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우진 50세, 김소희의 오빠였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최근 이혼했다. 그는 서류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한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우진은 한수진의 슬픈 눈빛에 마음이 끌렸다. 한수진도 강우진의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 이분은 한수진 사모님. 의뢰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우진은 서류를 두고 나갔지만 한수진은 자꾸 그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강우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수진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한수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을 테니까.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강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소희한테 들었어요.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셨다고. 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한수진은 강우진을 쳐다봤다. 제 전 부인도 제 친구와 바람을 피웠어요. 10년 친구였는데 그건 정말 배신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눴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한수진 씨, 제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남편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대신 한수진 씨의 행복을 찾으세요. 한수진은 강우진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도. 호감. 강우진 씨. 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강우진은 한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 놓았다. 짧은 스킨십이었지만 한수진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수진은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48세에 느끼는 설렘. 이게 맞나? 박준혁은 회사에서 인터넷 글을 봤다. 최은영에 대한 폭로글. 충격이었다. 최은영의 과거가 이렇게 더러웠다니. 그는 최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아, 인터넷에 나온 거 사실이야? 오빠, 그건 다 오해예요. 5년 전 사기 사건도 여러 남자들한테 돈 받은 것도? 최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영아, 너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아니에요. 오빠는 달라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박준혁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회의 중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부사장님도 불쌍하다. 완전히 당하신 거잖아. 그래도 부사장님도 책임 있죠. 25년 결혼 생활 버리고 박준혁은 귀가 따가웠다. 회사에서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저녁에 집에 가려다가 한수진이 떠올랐다. 아내. 25년을 함께 산 여자. 갑자기 그리웠다.
집에 도착했다. 한수진이 거실에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화장도 했다. 예뻤다. 수진아, 한수진은 남편을 차갑게 쳐다봤다. 무슨 일이에요? 나 은영이랑 끝났어. 그 여자 날 속인 거였어. 한수진은 비웃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말했는데.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한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싫어요. 이미 늦었어요. 수진아, 전 다른 사람 만나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박준혁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놀라셨어요? 당신만 바람 피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여자예요. 박준혁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한수진은 강우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미술관에서였다. 강우진이 초대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편안했다. 남편과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다. 한수진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우진 씨 덕분인가 봐요. 강우진은 한수진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수진 씨, 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한수진 씨를 사랑해요. 한수진은 가슴이 뛰었다. 우진 씨. 저도. 우진 씨가 좋아요. 강우진은 한수진을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혼하시면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한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술관을 나와 강우진은 한수진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프라이빗 룸, 촛불이 켜진 테이블, 한수진 씨, 이거 받아주세요. 강우진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다이아몬드 반지, 약속 반지예요. 이혼하시면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의미예요. 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강우진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 48세와 50세의 키스였지만 20대보다 뜨거웠다. 한수진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실래요? 한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네. 함께 있을게요. 두 사람은 호텔로 갔다. 그날 밤 한수진은 25년 만에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강우진은 그녀를 여신처럼 대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은 강우진의 품에서 눈을 떴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최은영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평판, 박준혁. 그때 어머니 최미숙이 찾아왔다. 은영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 저 어떡해요? 다 잃었어요. 최미숙은 딸을 안으며 말했다. 은영아, 이제 오빠를 찾아야 해. 오빠요? 엄마가 18살 때 낳고 입양 보낸 아들. 너의 친오빠가 있어. 최은영은 눈을 크게 떴다. 오빠가 있다고? 며칠 후 최미숙은 입양 기록을 찾아냈다. 아들의 이름은 최진우. 현재 53세. 그리고 놀랍게도 K건설 상무였다. 박준혁의 회사 동료였다. 최은영은 최진우를 만났다. DNA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진짜 남매였다. 은영아, 오빠가 널 지켜줄게. 최은영은 오빠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최진우를 통해 박준혁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딸 박지민이 집에 왔다. 6개월 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럼 제 결혼식은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전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한수진은 딸을 안았다.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한수진도 방법을 몰랐다. 그때 시어머니 이순자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민이 결혼식 날만 부부인 척하면 돼. 그 후에 이혼해.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 한편 박준혁은 집에 돌아와 한수진을 붙잡았다. 수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전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남자가 누군데? 강우진 씨.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에요. 부자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박준혁은 질투심에 미칠 것 같았다. 탐정을 고용해 한수진을 미행했다. 며칠 후 사진을 받았다. 한수진과 강우진이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호텔 들어가는 사진. 박준혁은 사진을 보며 분노했다.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이 한수진을 잃었다는 것을. 내가 뭘 한 거지? 박준혁은 모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은영은 오빠 최진우를 통해 박준혁을 압박했다. 부사장님, 제 여동생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무님. 그건 책임지셔야죠. 은영이가 상처받았습니다. 박준혁은 난처했다. 회사에서 상무가 압박하니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최은영이 박준혁에게 전화했다. 오빠, 한 번만 만나요. 제발. 박준혁은 거절하려 했지만 최진우 상무 생각에 만나기로 했다. 최은영의 오피스텔. 최은영은 박준혁을 소파에 앉히고 와인을 따라줬다. 오빠, 저 진짜 사랑했어요. 은영아, 이제 끝이야. 우리 최은영은 박준혁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안 돼요. 전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최은영은 박준혁에게 키스했다. 박준혁은 밀쳐내려 했지만 최은영이 집요하게 매달렸다. 오빠,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박준혁은 이성이 흔들렸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다. 최은영은 박준혁을 침실로 끌고 갔다. 그날 밤 2사람은 관계를 맺었다. 박준혁은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깨어나 후회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은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 이제 임신하면 저랑 결혼해야죠. 박준혁은 경악했다. 최은영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었다. 3주 후 최은영은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했다. 2줄. 임신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성공했어. 최은영은 즉시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오빠 아기예요. 3주 됐어요. 박준혁은 머리가 멍해졌다. 최은영이 임신했다. 그날 밤의 실수가 이렇게 되다니. 정말 내 아기야? 오빠밖에 없어요.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박준혁은 책임감에 짓눌렸다. 아무리 최은영을 싫어해도 뱃속의 아기는 자신의 자식이다.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저녁 박준혁은 한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은영이가 임신했대. 한수진은 잠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요?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세요. 전 우진 씨랑 재혼할 거니까. 수진아, 이혼 합의서 빨리 서명하세요. 전 시간 없어요. 한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박준혁은 거실에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편 한수진은 방에서 탐정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수 씨, 최은영 임신이 진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아기 아빠가 정말 준혁이인지도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며칠 후 강민수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사모님, 최은영은 진짜 임신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다른 남자도 만났습니다. 다른 남자요? 강민수는 사진을 보여줬다. 최은영이 30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날짜는 박준혁과 관계 맺기 이틀 전이었다. 이 남자 신원 파악했는데 최은영의 전 남자친구랍니다. 최근에 다시 만났다고 하더군요. 한수진은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다. 한수진은 강우진을 만나 고민을 털어놨다. 우진 씨. 최은영이 임신했대요. 강우진은 한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 씨, 그게 뭐 어때요? 이제 당신이랑 관계 없잖아요. 근데 딸 결혼식이 3개월 후인데 강우진은 한수진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요. 지금 당장. 네, 강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레스토랑 아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한수진, 나와 결혼해주세요. 정식으로 프로포즈합니다. 강우진은 반지 상자를 열었다.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다. 이혼 성립되면 바로 결혼해요.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강우진은 한수진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날 밤 강우진의 타워 팰리스 집. 강우진은 한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여기서 같이 살아요. 지금부터.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미 제 여자예요. 강우진은 한수진을 안아 침실로 향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다. 48세와 50세였지만 열정은 20대를 넘어섰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은 강우진의 품에서 눈을 떴다. 수진 씨, 오늘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우진 씨. 정말 저 같은 여자 괜찮아요? 48살에 주름도 있고. 강우진은 한수진의 입술에 키스하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한수진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이순자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제 재산 100억 이렇게 나눠주세요. 며느리 한수진 30억, 손녀 박지민 30억, 손자 박준서 30억, 자선단체 10억. 변호사는 놀랐다. 회장님, 아드님 박준혁 씨는요? 그 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가족을 버린 놈이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 제외는 유류분도 최소로 줘요. 나머지는 다 며느리랑 손주들한테. 이순자는 단호했다. 아들을 포기한 것이다. 며칠 후 이순자는 한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이거 받아. 이순자는 통장을 건넸다. 한수진이 확인하니 30억이 들어있었다. 어머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받아. 25년 동안 우리 집안 위에 희생한 내 몫이야. 어머님, 이순자는 한수진을 안았다. 수진아, 강우진 씨랑 행복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혁이한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놈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소식을 들은 박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제 상속을 취소하시다니. 당연하지. 넌 가족을 버렸잖아. 한 푼도 못 받아. 어머니, 그래도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가족을 버린 놈이 무슨 아들이야. 썩 꺼져. 이순자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다. 박준혁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수진은 친정어머니 김영희에게 강우진을 소개했다. 김영희는 강우진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다. 우진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어머님,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중에 김영희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우진 씨는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한수진은 당황했지만 강우진은 편안하게 대답했다. 부동산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됩니다. 김영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시집가서 25년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수진 씨 손톱에 가시 하나 안 박히게 할게요. 김영희는 강우진의 진심을 느꼈다. 식사 후 김영희가 한수진을 따로 불렀다. 수진아, 우진 씨 놓치지 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알아요,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김영희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다. 엄마가 딸 결혼식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모녀는 껴안고 울었다. 최은영의 오빠 최진우는 회사에서 박준혁을 압박했다. 부사장님, 제 여동생이 임신했는데 책임 안 지시겠다는 겁니까? 상무님, 제가 DNA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DNA 검사? 제 여동생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최진우는 화를 냈지만 결국 동의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박준혁, 최은영, 최진우가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다. 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결과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99.9% 불일치. 최진우는 여동생을 노려봤다. 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최은영은 울기 시작했다. 오빠.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너 다른 남자도 만났지? 최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박준혁은 병원을 나갔다. 최진우는 여동생을 실망스럽게 바라봤다. 은영아, 너 날 이용한 거야? 오빠. 미안해. 최진우는 자리를 떠났다. 최은영은 혼자 남아 통곡했다. 한수진은 48세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25년 전 포기했던 간호사의 꿈. 우진 씨. 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무슨 공부요? 간호학. 25년 전에 포기했던 꿈이에요. 강우진은 한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하세요. 제가 지원할게요. 근데 저 나이가. 나이가 뭐 어때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죠. 한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남편 박준혁은 25년 동안 한 번도 한수진의 꿈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한수진은 간호학과 편입 준비를 시작했다. 강우진은 최고의 학원을 등록해줬고 공부방도 마련해줬다. 저녁마다 강우진은 한수진이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책을 읽었다.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어줬다. 우진 씨,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전 당신이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요. 한수진은 강우진을 안았다. 48세에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다. 박준혁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내, 어머니, 재산, 명예.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졌다. 최은영 스캔들로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최진우 상무와의 관계도 틀어졌다. 어느 날 회장이 박준혁을 불렀다. 박 부사장, 사표를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개인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시죠. 박준혁은 53세의 백수가 됐다. 집도 나와야 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한수진이 집을 가져가기로 했다. 박준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3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10평 원룸으로.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며 박준혁은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25년 결혼 생활. 한수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은영은 혼자 임신 5개월 차를 보내고 있었다. 아기 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 박준혁은 아니었지만 그럼 누구? 최은영은 그 시기에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렸다.
3명이 있었다. 박준혁, 전 남자친구 김태수, 그리고 술집에서 만난 남자. 최은영은 김태수에게 연락했다. 태수야. 나 임신했어. 뭐? 그게 내 아기야? 모르겠어. 김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최은영은 어머니 최미숙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은영아,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 엄마가 도와줄게. 최은영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모든 꿈이 무너졌다. 딸 박지민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수진은 박준혁에게 연락했다. 지민이 결혼식 날만 부부인 척해요. 딸 위해서. 알았어. 박준혁은 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아빠야. 결혼 축하한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민은 울먹였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미안해.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해해도 늦었어요. 결혼식 날만 오세요.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지민은 전화를 끊었다. 박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딸마저 잃었다. 한편 한수진은 강우진과 함께 지민의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 강우진도 지민을 아꼈다. 지민 양, 결혼 축하해요. 제가 아버님처럼 챙겨드릴게요. 고마워요, 우진 아저씨. 엄마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민은 강우진을 마음에 들어 했다. 친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한수진은 강우진과 함께 있었다. 우진 씨. 내일이면 딸이 시집 가요.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근데 저 걱정이에요. 준혁이가 무슨 짓을 할지. 강우진은 한수진을 안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진 씨. 두 사람은 키스했다. 내일이면 딸의 결혼식. 그리고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편 박준혁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일 지민이 결혼식이구나. 박준혁은 딸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지만 딸이 받아줄지 모르겠다. 최은영은 지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배가 많이 불렀다. 은영아, 후회되니? 네. 정말 후회돼요. 처음부터 욕심 안 부렸으면. 최미숙은 딸을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다. 드디어 박지민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 300명의 하객이 모였다. 한수진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다. 강우진이 골라준 샤넬 드레스였다. 48세지만 빛이 났다.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우진 씨. 오늘 제 곁에 있어줘서. 박준혁도 턱시도를 입고 웨딩홀에 도착했다. 초췌해 보였다. 한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수진아, 오늘만 부부인 척해요. 지민이 위해서.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나란히 섰다. 시어머니 이순자가 다가왔다. 준혁아, 오늘 한 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신부 입장. 지민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관례대로 아버지와 함께 입장해야 했다. 박준혁이 딸의 팔짱을 끼웠다. 지민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민아, 아빠 정말 미안해.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버질로드를 걸었다. 입장이 끝나고 주례가 훈화를 시작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웨딩홀 문이 벌컥 열렸다. 최은영이 들어왔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 있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수진은 얼굴이 굳었다. 박준혁은 경악했다. 최은영은 단상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그 순간 시어머니 이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당장 나가. 여기 너가 올 곳이 아니야. 최은영은 이순자를 노려봤다. 전 박준혁의 아기를 임신했어요. 하객 여러분. 하객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 강우진이 일어나 최은영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최은영 씨 나가시죠. 안 그러면 경호원 부를 겁니다. 누구세요? 왜 끼어들어요? 저는 한수진 씨의 약혼자입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기 아빠가 박준혁 씨가 아니라는 걸요. 강우진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최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이 서류를 하객들에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최은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웨딩홀을 나갔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주례가 다시 진행을 이어갔다. 신랑 신부는 서약을 했고 결혼 선언이 이루어졌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신랑 이태준이 지민에게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 피로 연장에서 한수진은 딸을 안았다. 지민아, 행복해라. 엄마.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니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박준혁도 딸에게 다가왔다.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지민아, 이거. 지민은 선물을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아빠는 이제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박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이 완전히 자신을 버렸다. 결혼식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 판사가 선언했다. 박준혁과 한수진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은 5대5로 분할하며 박준혁은 한수진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수진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25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법원을 나오니 강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수진을 끌어안았다. 축하해요, 수진 씨. 이제 자유예요. 우진 씨. 이제 정말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법원 앞이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박준혁도 법원을 나왔다. 그는 전 아내와 강우진의 모습을 봤다. 질투심이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박준혁은 조용히 돌아섰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딸, 어머니, 재산, 명예. 원룸으로 돌아온 박준혁은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수진아, 미안해. 이혼 한 달 후 한수진과 강우진은 결혼식을 올렸다. 조촐한 예식이었다. 50명의 하객만 초대했다. 한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48세지만 신부처럼 아름다웠다. 수진아, 진짜 예쁘다. 20대 신부 같아. 한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신부 입장. 한수진은 딸 지민과 아들 준서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강우진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주례가 훈화를 했다. 한수진 씨와 강우진 씨는 인생의 중반에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수진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강우진은 한수진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 48세와 50세의 키스였지만 가장 뜨거웠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피로 연장해서 한수진은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저는 4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수진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강우진도 인사했다. 저도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만나고 다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하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시어머니 이순자도 참석했다. 그녀는 한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수진아, 행복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한수진은 시어머니를 안으며 울었다. 어머님, 고마워요. 25년 동안 잘해주셔서. 이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결혼 2년 후 한수진은 50세가 됐다. 놀랍게도 그녀는 임신했다. 강우진의 아이였다. 우진 씨, 저 임신했어요. 강우진은 경악하며 기뻐했다. 정말요? 50살에? 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강우진은 한수진을 안아 돌렸다. 와,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한수진도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50세의 엄마가 되다니. 우진 씨, 저 무서워요. 나이가 많아서. 강우진은 한수진의 이마에 키스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을 거예요. 한수진은 간호학과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했다. 50세 신입 간호사였지만 열심히 일했다. 딸 지미는 첫 아이를 낳았다. 한수진은 할머니가 됐다. 엄마 축하해요. 할머니 되신 거. 그러게. 근데 엄마도 곧 엄마 될 거야. 네. 임신하셨어요? 한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미는 어머니를 안으며 축하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진 아버지랑 잘 만나셨어요. 박준혁은 55세가 됐다.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예전의 영광은 없었다. 어느 날 박준혁은 우연히 한수진을 마주쳤다. 병원에서였다. 한수진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배가 불러 있었다. 박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한수진이 임신했다. 강우진의 아이를. 수진아, 한수진은 박준혁을 봤다. 예전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남이었다. 오래간만이에요. 임신. 했구나. 네. 7개월 됐어요. 박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수진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행복해? 한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수진아,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수진은 박준혁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미안해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알아. 근데 말하고 싶었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한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준혁 씨도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고. 한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박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최은영은 지방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기 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혼자 키우기로 했다. 최은영은 어머니 최미숙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초등학교 교사 김성훈. 그는 최은영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줬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최은영은 김성훈에게 진심으로 반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 1년 후 최은영과 김성훈은 결혼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다. 성훈 씨, 고마워요. 저 같은 여자 받아줘서. 은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실수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최은영은 눈물을 흘렸다. 32살에 저지른 실수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한수진은 55세가 됐다. 강우진은 57세. 두 사람은 5살 된 딸 하윤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윤이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한수진과 강우진은 딸을 무척 사랑했다. 어느 일요일 가족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엄마! 아빠! 나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아빠가 태워줄게. 강우진은 딸을 안아 그네에 태웠다. 한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진 씨,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진 씨와 하윤이가 있어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55세와 57세. 하지만 여전히 설렜다. 멀리서 박준혁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60세가 됐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홀로 살고 있었다. 박준혁은 전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잘 살아라, 수진아. 내가 행복하니 다행이다. 박준혁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82세가 됐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한수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 이순자를 돌봤다. 수진아,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아니, 이제 며느리도 아니지. 어머님은 제게 진짜 어머니 같으세요. 이순자는 한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가 죽으면 준혁이 좀 봐줘. 불쌍한 놈이야. 내 아들이지만.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 너를 버린 게 인생 최대 실수였지. 일주일 후 이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수진은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 장례식에 박준혁도 왔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통곡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 용서하세요. 한수진은 박준혁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었다. 장례식 후 한수진은 박준혁에게 다가갔다. 조에 표합니다.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 임종까지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머니셨으니까. 박준혁은 한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난 정말 바보였어. 25년을 함께 산 너를 버리다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박준혁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작별이었다. 10년이 더 흘렀다. 한수진은 65세, 강우진은 67세가 됐다. 두 사람은 15살 된 딸 하윤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한수진은 정년까지 간호사로 일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봉사활동을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했다. 강우진은 여전히 한수진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수진 사랑해요. 우진 씨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딸 하윤이는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중학생이 된 하윤이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다. 한수진과 강우진은 딸을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딸 지민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됐다. 아들 준서도 결혼해서 2 아이를 낳았다. 한수진은 5 손주의 할머니였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였다.
지민과 준서 가족, 그리고 한수진과 강우진 가족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준서도 강우진에게 말했다. 우진 아버지,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지. 수진 씨는 내 인생의 전부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다. 한편 박준혁은 70세가 됐다. 여전히 혼자 살았다. 재혼하지 않았다. 아무도 한수진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준혁은 작은 원룸에서 한수진의 사진을 바라봤다. 25년 전 결혼 사진이었다. 수진아, 너를 사랑했어. 늦게 깨달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 박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70세 노인의 눈물이었다. 최은영은 남편 김성훈과 아들, 그리고 김성훈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고 정직하게 살았다. 성훈 씨, 고마워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찾았다. 한수진은 85세가 됐다. 강우진은 87세.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다. 어느 봄날 두 노부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을 꼭 잡고 수진, 후회 없어요? 전혀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나도 그래요. 50살에 만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85세와 87세의 키스. 하지만 여전히 달콤했다. 우진 씨, 다음 생에도 만나요. 당연하죠.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두 노부부는 서로를 안고 석양을 바라봤다. 아름다운 노을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수진은 4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